기호 3번 정경호 후보자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편하게 자리 정도는 편하게 해주시고요. 예. 저랑 대화하는 것처럼 하지만 카메라를 보시면서 준비하신 말씀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카메라 확인 되셨나요? 예. 아이고,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네요. 자, 후보님 오래 기다리셨죠? 예, 최고위원 후보자이십니다. 기호 3번 정경호 후보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아주 훌륭하십니다. 자, 먼저 필수 공통 질문입니다. 후보자님의 성함, 생년월일, MBTI 말씀 들어볼까요? 네, 이름은 정경호고요. 생년월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그 인구수를 자랑했던 100만 명이 태어난 1971년 7월 23일생입니다. 한 30판까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MBTI는 ENFJ, 선도자형이죠. 그리고 제가 제 입으로 참 얘기하기는 참 민망합니다만, 인류애가 많고, 그 연민, 이해심이 많고, 리더십과 언변, 지도력이 뛰어난 MBTI 유형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후보님. 자, 정경호 후보님, 최고위원 후보님이십니다. 공통 질문 지금까지 세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지금 반드시 해야 하는 일, 후보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20개월간 조국 혁신당은 너무나 엄청난 성과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창당 당시에 약 14%의 지지율이 최근에 지지율 조사를 해보면 2.5%, 많아야 3%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지지율의 하락에 대한 이 떨어진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반성과 분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한 바로는 끊임없이 당내에 문제가 있었고 특히 시도당마다의 문제들이 좀 있었다.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선이니까 소위 말해서 조국 대표께서 출감을 하시면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겠냐. 저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지율 저하에 대해서 체계적인 반성과 분석을 통해서 과연 민심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분석하고 대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공통질문 두 번째입니다. 지금 최고위원 후보로 나오셨는데요. 당원들이 정경호 후보님을 선택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 뭐라고 설명 주실 수 있을까요? 저의 가장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현역 의원도 아니고 고위 당직자도 아닙니다. 저는 주권당원입니다. 이 얘기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접근 방식, 새로운 질서의 다른 사람을 뽑는 것이고 기존의 정치 문법과 다르게 최고위원회의 최고 지도부에 들어가서 당원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히 당원 중심주의에 기반한 당원 대표로서 내부 소통에 가장 중요한 소통의 채널이 되겠습니다. 네, 주권 당원으로서 소통의 중심이 되겠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후보님께서 본인의 프로필로 준비해 오신 질문들입니다. 정경호 후보님 본인의 좌우명 소개해 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좌우명이 있는데요. 제가 학생운동, 노동운동, 기타 다양한 시민활동을 하면서 반복하는 좌우명 하나는 함부로 희망하지도 않지만 절대로 절망하지도 않겠다. 아시겠지만 전태일 평전에 나오는 전태일 열사의 좌우명입니다. 감히 그분을 추앙하고 존경하는 이유는 만권의 책을 읽어도 절대로 따를 수 없는 휴양의 모습,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혼자의 몸으로 청계천 그 평화시장 어린 여공들을 위해서 혼자서 온몸을 던져서 노동 악법을 개정하라는 그 메시지를 던졌던 그분이 저희의 가장 중요한 좌우명의 존경하는 인물이고 좌우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태일 열사 좌우명을 좀 소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올해 정경호 후보님께서 개인적으로 가장 자랑스러웠던 일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웃음이 크게 나왔는데 올해 5월에 국가에서 공인하는 복싱 지도자 생체 자격증을 제가 취득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약 15년 동안 복싱을 수련을 했고 물론 제가 술, 담배를 끊기 위해서 금주 금연을 실천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지만 50이 넘어서 4수에 걸친 제가 대학도 재수하기 싫어서 후기로 들어간 사람인데
4번이나 떨어지면서 최고령 합격을 했습니다. 20대, 30대들과 같이 운동하면서 복싱이라는 대단히 어찌 보면 어려운 스포츠를 하면서도 제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도전하겠다라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영예롭게 생각하고요. 기간 15년 동안 생활체육 복싱대회도 2번 우승을 하고 아마추어 나름의 세미프로 정도로 운동을 하면서도 연구하고 책을 쓰는 나름 치열하게 살아왔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후보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옆에 앉아 계신데 주먹이 또 남다르게 지금 느껴집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정경호 후보님께서 지금 최고위원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토론회를 열겠습니다. 그 토론회 형식과 양식은 자유토론회입니다. 지난 7월에 저희 경기도당이 출범하면서 제가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작한 것이 정기총회와 더불어 9월에 토론회를 개최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주제 자체에서는 소상공인의 지원책, 배달 수수료에 대한 부분에서 과연 소상공인들은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입법할 것인가. 물론 작은 시도였고 어려운 시도였지만 그 토론을 했던 부분들을 통해서 소상공인 위원들의 서로의 힘과 용기를 모아내는, 그리고 그 결과물로 청년위원회에 최저임금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희는 소상공인은 최저임금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물론 이 부분들은 저도 노동조합 대표자 출신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대해서 민노와 함노 주장하는 부분에서 일정부분 동감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사례처럼, 그리고 기타 유럽의 사례처럼 차별적 업종별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제를 해야 된다는, 그래서 그 이슈를 가지고 청년위원회랑 합동토론을 두 번째로 개최했었습니다.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정책적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토론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서로가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회를 통해서 서로의 지혜를 모아하는 과정에서 전 집단 지성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고위원이 되면 전국을 돌면서 제 혼자만의 힘이라도 토론회로 경청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예, 후보님. 최저임금을 비롯한 정책에 있어서 당원들과의 토론, 시민들과의 토론을 활발히 조직하겠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당내 갈등으로 상처받은 실망한 당원들 어떻게 통합의 길로 이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당내 문제로 인해서 상처받고 실망한 분들, 그리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이 순간에도 탈당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그분들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끝까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한 가지 제가 여러 말씀을 좀 드리면, 지난 비대위 출범 후 경기도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간담회 장소에서 저도 약 1시간 반이 걸려서 도착했지만 너무나 많은 인원, 약 120여 분의 분들이 오셨고 7시에 시작한 부분을 9시에 끝내려면 도저히 순서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 그때 제가 비대위원이었다면 전 시간 제한을 두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120여 분의 경기도당 당원들은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애정과 사랑으로 조국혁신당의 얘기를 듣고 싶었고 또 자신의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런 자리와 기회를 공유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당내 화합과 당내 통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저희 선거 포스터에도 있습니다만 이천득심입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면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냥 들어만 주셔도 됩니다. 그 들으면서 상처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저도 이런 얘기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A병이 조금은 극단적인 성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A병인데 적어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ENFJ, MBTI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듣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애정을 담아서
그리고 적어도 종교 얘기를 말씀드려서 뭐하지만 전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신 앞에 인간은 연약하고 유약하고 절대로 정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답의 인간이 있다면 그건 사기꾼입니다. 그럼 적어도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만을 내려놓고 늑대 얘기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늑대 리더십, 우리 늑대 같은 인간 되지 마라 하지만 늑대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늑대는 유일하게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늑대 리더는 놀랍게도 앞에 있지 않습니다. 그 무리의 가장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연약한 사람을 중간에 두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하시고 너무나 역량이 뛰어나신 분들 앞에 리더로 나아가시면 제가 감히 맨 뒤에서 처지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손잡고 끝까지 따라가는 그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앞장설 필요 없습니다. 리더라면 뒤에도 있어야 되고 앞에서 있어야 됩니다. 선장과 다양한 역할, 중요한 역할 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맨 뒤에서 따라가면서 끝에서 마지막을 책임지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네, 정경호 최고위원 후보님 정견을 듣고 있습니다. 귀 기울여 듣는 경청의 태도로 더욱 당내 갈등을 회복하는 최고위원이 되겠다 말씀 주셨습니다. 자, 계속되는 같은 주제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반드시 회복돼야 될 우리 당의 문제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당의 문제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느낌 그대로 2024년 3월 18일 오로지 멸문제화를 당했던 조국 대표에 대한 연민과 그리고 저도 기소를 당하진 않았지만 기소유예 7건에 노조 파업에 120일 파업 이후에 남는 건 경찰과 검찰을 드나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저는 그 검사 이름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쌍소리를 했을 때 제가 그 자리에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책상을 엎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겠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2024년 이후 3월 18일 이후 우리 조국 동지를 만나고 조국 혁신당에 들어와서 너무나 좋은 분들을 만났지만 그런 당내 아픔들을 겪으면서 저는 우리 당의 문제를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따뜻함이 사라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용기를 잃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패배주의가 우리가 되겠어? 이래가지고 지선 될 수 있겠어? 이런 지지율로 개혁신당보다 못한 지지율을 뭘 할 수 있겠어? 끝났어. 제가 모르긴 몰라도 저도 나름 대단한 방송사들은 아니지만 마이너 방송사, 메이저 방송사 구분하는 건 죄람된 말씀이지만 다양한 분들을 통해서 말씀 듣기로 기자, 언론 쪽에서는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들이 은연중에 우리 조국혁신당 동지들 안에서도 점점 내재화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히 회복해야 되는 첫 번째로 한다면 저는 그 따뜻함을 회복할 수 있는 너무나 부족하고 저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저도 일개 그냥 주권당원일 뿐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생업을 걱정하고 아이들의 교육을 걱정하는 하나의 아빠이자 남편일 뿐입니다. 적어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담고 있는, 제가 몸담고 있는 커뮤니티, 이 조국 동지를 구심으로 모인 이 조국 혁신당, 이 따뜻함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네, 정경호 후보님 잘 들었습니다. 기소유예가 7건이나 계셨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따뜻함과 인내를 실천하지 않으셨다면 절대 불가능한 기소유예 7번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좀 부당한 아마 노동운동 과정이셨던 걸로 예상이 되는데 검사 앞에서 또 잘 참으시면서 기소유예 7건을 이끌어내셨던 또 현명함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개의 질문이 남았습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 어떻게 설득하실 건가요? 제가 주로 하는 일이 기업체를 강의하면서 우리 정치 무대에서는 워낙에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상희 의원님처럼 너무나 역량 있는 뛰어난 분들이 정치 무대에서 활약을 하고 계시죠. 하지만 저는 기업을 무대로
굉장히 많은 강의, 뭐 숫자로 표현한다면 좀 멸함되지만 1년에 적어도 150회에서 200회, 그럼 15년 정도 따지면 제가 42호로 이 전만 했으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2,500회. 글쎄요, 100명씩만 잡으면 몇 명이 될까요? 적어도 3, 40명에서 많게는 7, 80명은 만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선행 작업이 있다. 기술이 아니라, 그러니까 스킬이 아니라 스피릿이다. 결국 태도와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현란한 기술을 부려서 설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신뢰를 확보하는 겁니다. 신뢰를 구축하지 못하면 상대방과의,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했습니다.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에토스는 그 사람의 기간의 평판, 인격, 그리고 삼자의 추천에 의해서 그 사람이 가장 강력한 설득의 도구가 바로 에토스라는 겁니다. 그리고 파토스는 바로 감성적인 거. 그게 비율로 따지면 약 30%입니다. 나머지 10에서 15%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느낌 오시죠? 그렇습니다. 로지컬한 부분, 논리적인 부분입니다. 논리적인 부분이 생각보다 높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심리학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아마 우리 당원 동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적으로 딱 누군가에게 내가 투표를 해야 되겠다 하시면 이 뇌의 활동에서 아마 검증이 되실 텐데, 놀랍게도 미국 심리학회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누군가가 뭔가를 결정할 때 뇌 활성화 정도를 봤더니 놀랍게도 좌뇌가 아니라 우뇌가 활성화됐을 때 결정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뇌가 뭘 담당하나요?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우뇌는 결국 감성입니다. 결국 감정이에요. 좌뇌는 이성과 논리를 담당하는 부분이지만 우뇌는 감성과 감정.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객을 설득하듯 당원을 설득하고 국민을 설득하려면 논리를 넘어서 감동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감성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전 조국혁신당의, 그리고 그 조국혁신당의 중요한 역할을 저에게 주신다면 감히 제 모든 것을 걸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공통 질문인데요. 주권 당원 분들에게 정경호 후보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제게 딱 3분이 남았습니다. 감사하게도 너무나 부족하지만 충분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에 1시간 동안 저한테 되물어봤습니다. 과연 어떤 얘기를 드려야 될까? 좀 더디고 느렸지만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20개월 동안 조국혁신당을 이끌어온 건 당원 여러분입니다. 그 누구의 한 개인의 의원도 아니고 한 개인의 고위당직자도 아니고 우리 당원분들이 이끌어오신 겁니다. 그 당원분들이 지민미조를 외치면서 이 조국혁신당의 장엄한 역사를 시작했고, 지금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너무나 상처를 받고 계신, 저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떨어지는 당 지지율, 당원들은 죄가 없습니다. 떨어지는 당 지지율에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당원 동지분들한테 제가 감히 조금의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차디찬 바닥에서 우리가 조국 동지를 구해야 되겠다는 그 일념, 저는 제 일이었습니다. 제가 조국이었다고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뭐냐면, 그 서울중앙지검의 김모 검사 앞에서 걔 뭐뭐야라고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그 공안검사 앞에서 얘기를 들으면서, 아, 사람은 이래서 죽일 수 없다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제가 그때부터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제발 조국 죽지 마셔라. 제발 죽지 마셔라. 왜냐하면 저는 못 견뎠을 것 같습니다. 제 딸아이가 만약 그런 일을 겪었다면 저는 못 견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국 동지께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어떠한 분노라든가 어떤 화가 아니라 그 따뜻함을 회복하고 그리고 적어도 이 조국 혁신단으로 인해서 기뻤고 하루하루가 신명났던 그 20개월로 2024년 3월, 4월 그때로 돌아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제 모든 걸 던지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결코 우리 당원분들은 잘못하신 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너와 나 우리의 약신 쟤는 조국 혁신당